오늘 아침 또 한 명의 7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혈압도 심전도도 평소에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이미 심장으로 가는 혈관은 8%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가족들은 멍하니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단 하나의 습관만 빼고는 말이죠. 식탁에 오른 짠 국물, 가공된 반찬, 늦은 밤의 야식. 그가 사랑했던 식사들이 결국 그를 떠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조용히 심장 한가운데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어딘가에서 그와 똑같은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조금씩 차고 가슴이 뻐근하며 피곤함이 길어지는 것.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천천히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늦게 온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심장을 망치는 식습관이 무엇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심장을 살리는 식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병을 막는 지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보며 단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무너지고 무너진 심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오늘 당신의 식탁을 바꾸고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여정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무서운 죽음의 식단을 바꾸세요. 혹시 당신은 평소와 같은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숨이 차는 느낌을 갖진 않으신가요? 첫 번째 인상적인 환자분은 경기도 이천에서 살고 계시는 62살의 김정민 씨로 은퇴를 앞둔 교사입니다. 평생 학생들 가르치며 바르게 사셨고 술, 담배도 멀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 걷고 소식하시고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가 숨이 너무 찼다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한참을 벽에 기대어 있었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며칠 뒤 진료실에서 만나 뵈었을 때도 표정은 아주 좋았습니다. 피곤한 것 빼곤 특별한 증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숨이 차고 피로가 오래간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장이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혈관이 매우 많이 막혀 있었고 그 환자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조금씩 병을 쌓아왔다는 걸요. 왜 그랬을까요? 식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된장국 한 그릇, 점심은 외식, 김치찌개나 설렁탕, 저녁은 혼자서 간단히 멸치볶음이랑 젓갈 조금. 난 소식하는데요? 그렇죠. 양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 짠 국, 젓갈, 장류, 외식 반찬. 이게 매일매일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던 겁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런 걸로 병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집밥 먹었을 뿐인데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익숙한 식사가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진단을 받고 난 그날 그 환자분은 병원 대기실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를 바라보며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그럼 이제 뭘 먹어야 하나요? 내가 지금껏 먹어온 게 다 문제였다면 대체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그 말에 제가 가장 먼저 드린 말은 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줄이고 바꾸는 겁니다. 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식탁 위 작은 메모지를 붙이기 시작했답니다.
된장국은 반만, 김치는 하루 2조각, 젓갈은 주 1회. 단순하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죠. 아침에는 밥 양을 줄이고 무염 다시마 육수에 건새우 넣은 맑은 국, 기름 없이 구운 두부와 무나물, 애호박 볶음 같은 저염 반찬 3가지. 점심은 외식을 줄이고 현미밥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무친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을 챙겨 넣었고요. 김치는 따로 싸지 않았습니다. 저녁엔 삼겹살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찐 브로콜리, 당근, 된장은 물에 희석해서 살짝 맛만 낼 정도로 썼습니다. 처음엔 간이 너무 약하다고 느꼈다는데 2주쯤 지나자 오히려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졌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 달 뒤 혈압이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권에 들어왔고요. 무엇보다 요즘은 숨이 덜 차요. 그 말이 가장 반가웠습니다. 바로 그거였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변화. 대단한 음식이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국, 반찬, 간장 한 숟갈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심장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것. 그분은 지금도 가끔 감사의 전화를 주십니다. 오늘 저녁 미역국 간 안 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분처럼 저도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실천이 어렵다. 그래서 저는 꼭 작지만 구체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잘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식탁 앞에서 이걸 스스로 물어보세요. 국물 꼭 다 드시나요? 하루 한 끼만 국물 남기기 실천해 보세요. 김치, 젓갈 반찬은 하루 몇 번 드시나요? 하루 김치 2조각 이하, 젓갈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간장이나 된장은 얼마나 쓰시나요? 간장이나 된장은 한 숟갈 이하, 끓이기 전에 물로 희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외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외식을 하셨다면 그날 저녁은 반드시 집밥 저염식으로 중화시켜야 합니다. 밥은 흰쌀밥인가요? 백미 대신 현미 30%, 귀리 20% 섞기만으로도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라도 꾸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심장과 혈관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국물 남기기 하나만 실천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습관은 결국 운명을 바꿉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음식이 당신의 심장을 지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 국물 한 숟갈을 남기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건 내 심장을 위한 선택이야. 당신이 먹는 식단은 건강한가요? 많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건강한 반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환자분이 이렇게 말하실 때입니다. 선생님, 전 진짜 건강하게 먹었어요. 튀긴 것도 안 먹고 고기도 줄이고 멸치볶음, 두부, 나물만 먹었는데요. 그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좋은 음식을 나쁜 방식으로 먹고 계셨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멸치볶음 칼슘의 함정입니다. 멸치볶음은 뼈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시판 멸치볶음의 나트륨 함량은 일회 섭취 기준 700에서 900mg. 간장, 설탕, 물엿, 기름까지 더해져 단짠단짠의 완전체, 혈압에는 재앙입니다. 멸치볶음의 대안으로는 간장 대신 들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염볶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으로는 간장 두부 저칼로리의 착각입니다. 두부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부담도 적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념입니다. 대부분 간장에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을 넣어 조림처럼 만들죠. 이럴 경우 두부보다 간장이 주인공이 됩니다. 간장 두부보다는 구운 두부에 다시마 우린 물이나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셔보세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저염 간장, 저염 김치 라벨의 착시입니다.
저염이라 써 있어서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백지 기준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백지보다 훨씬 더 먹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양 조절이 먼저, 제품 선택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이소박이와 나박김치의 시원한 함정입니다. 입에 시원하고 개운하다고 느껴지는 음식일수록 소금 함량은 더 높습니다. 오이소박이 국물 한 숟갈에 소금 일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나박김치도 하루 한 국그릇이면 나트륨 기준 초과입니다. 그래서 물김치 국물은 건더기만 또는 싱거운 버섯장아찌나 무말랭이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음식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얼마나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먹기 전에 라벨부터 봅니다. 국물도 눈으로 먼저 보고요. 이런 작은 깨어남이 심장 건강이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헷갈려요.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이미 당신의 부엌에 다 있습니다. 다만 간을 줄이고 순서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 교사 분도 처음엔 막막하셨답니다. 늘 먹던 집밥이 문제였다면 앞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식단부터 함께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건강식이 아니라 그냥 매일 먹을 수 있는 소박한 밥상이었죠. 아침엔 현미 잡곡밥 반 공기에 다시마 육수에 건새우만 넣고 끓인 맑은 무국. 된장도 소금도 없이 깔끔하게요. 들기름에 살짝 묻힌 콩나물, 무염 두부 구이에 깨소금만 톡톡. 김치 대신 생깻잎 몇 장을 곁들였습니다.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고 씹는 반찬 위주로 천천히 드셨죠. 점심은 외식을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땐 원칙을 딱 3가지만 지키셨어요. 국물은 반드시 남기기, 반찬은 3가지 이하로만 먹기, 김치 대신 나물이나 생채 위주로 선택하기. 가능하면 도시락을 싸가셨는데 현미밥에 삶은 계란, 방울토마토나 데친 브로콜리, 간장 대신 레몬즙과 들기름을 살짝 뿌린 나물 반찬. 식사 후엔 물 한 컵으로 입가시 마시고 단무지는 절대 드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가장 단순하게 구성했습니다. 호박죽이나 단호박찜에 검은 콩 약간, 가지구이나 버섯볶음처럼 물에 살짝 익힌 반찬. 소금은 없이 들기름이나 물만으로 조리했죠. 미역이나 톳은 식초에 묻혀서 드시고 저염 치즈나 구운 두부로 단백질을 채우셨습니다. 밤 7시 이후엔 물 외엔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간식도 사라졌죠. 그렇게 3주가 지나자 숨이 차던 증상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속이 덜 더부룩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잠이었답니다. 깊게 편안하게 잤다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음식이 아니라 약이네요. 맞습니다. 좋은 식사는 약이 됩니다. 특히 심장에게는요. 그분이 식단을 바꾸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느 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뭘 먹을까 고민이 덜해졌어요. 일주일이 그냥 흘러갑니다. 처음엔 반찬 하나하나가 낯설고 밍밍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지만 조금만 지나니 오히려 그 담백함이 편안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장이 더는 무리하지 않도록 식사도 매일 조금씩 배려의 마음으로 구성해 나가신 거죠. 김정민 환자분의 일주일 식단을 공개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현미밥과 다시마, 무국, 구운 두부에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 점심은 도시락으로 준비한 닭가슴살과 오이, 당근채, 삶은 계란 하나. 저녁은 단호박찜과 삶은 브로콜리, 들기름에 살짝 구운 가지 한 조각. 모든 반찬에는 젓갈도 간장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은 유난히 깊었다고 하셨어요. 화요일엔 무나물과 들깨무국, 아침부터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죠. 점심엔 집에서 삶은 귀리밥에 무생채, 담백한 멸치볶음 대신 구운 검은콩 몇 알. 저녁엔 물김치 국물은 남기고
생두부에 들깨가루만 살짝 뿌려 드셨습니다. 수요일 아침엔 김 대신 깻잎 2장을 밥에 싸서 드셨고 된장 없이 끓인 배추 된장국은 물맛 같았지만 어느새 익숙해졌답니다. 점심은 외식이었지만 메뉴에서 국물은 거의 남기고 반찬은 삶은 채소 위주로 조절하셨습니다. 저녁엔 무나물과 삶은 브로콜리, 다시마조림 대신 구운 가지와 토마토로 대신했습니다. 목요일은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아침에 현미밥과 표고버섯 볶음, 미역을 간장 없이 식초와 다시마물로 무쳐 먹었고 점심은 삶은 감자와 고구마, 단백질은 구운 병아리콩으로 저녁은 토마토와 무순, 삶은 달걀 반쪽으로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엔 고구마와 바나나 반 개로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다시 도시락을 싸갔는데 현미밥에 가지볶음, 단호박찜, 소금 없는 두부부침. 저녁은 톱무침과 조갯살 대신 삶은 시래기. 조미료 없이도 입에 잘 맞았다고 하셨죠. 토요일은 외식을 하셨지만 처음으로 반찬을 줄이고 국을 남기는 선택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남긴 것 같지만 제 몸엔 남기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생오이와 토마토,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여유 있는 날이라 콩나물국을 푹 끓여간 없이 먹었고 들기름에 볶은 당근채와 삶은 브로콜리, 밥은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저녁은 생미역과 두부, 그리고 삶은 감자 하나. 소박한 마무리였지만 가슴이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입맛도 조금씩 바뀝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식사가 하루하루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건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분의 말처럼 매일 먹는 식사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그게 심장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몸에 좋은 걸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오래가는 식단은 늘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 방지 포인트 몇 가지는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급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간을 모두 없애고 국도 끊고 흰쌀을 버리면 처음엔 뿌듯하지만 곧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단 한 가지 국물 남기기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소금 대신 다른 자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짠 맛을 줄였다고 하면서 고춧가루나 식초, 설탕을 더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심장은 속지 않습니다.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는 데는 잊으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헷갈리는 건강식품입니다. 저염 간장, 건강김치, 기능성 장아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라벨을 보기 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식품이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 하려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은 생각보다 외롭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식단 동료가 되어줄 때 그 길은 덜 힘들고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식사, 실천, 식단의 변화는 결국 단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내 심장을 지키는 선택.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신 국물, 몸에 좋다고 믿었던 짭조름한 반찬들, 습관처럼 찾던 외식의 조미료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심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호도 조용하고 경고도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탁 위에서 조용히 행동을 바꾼다면 심장은 분명히 반응해 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가벼움, 걷는 동안 숨이 덜 찬 느낌, 밤에 눕자마자 깊게 잠드는 평온함. 이 모든 변화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남긴 것 같지만 제 몸엔 남기지 않은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은 생오이와 토마토,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컵이 전부였습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 가장 여유 있는 날이라 콩나물국을 푹 끓여간 없이 먹었고 들기름에 볶은 당근채와 삶은 브로콜리, 밥은 반 공기로 줄였습니다. 저녁은 생미역과 두부, 그리고 삶은 감자 하나. 소박한 마무리였지만 가슴이 편안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편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입맛도 조금씩 바뀝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는 식사가 하루하루 이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먹는 건 매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분의 말처럼 매일 먹는 식사가 내 건강을 바꿉니다. 그게 심장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몸에 좋은 걸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잘못된 정보나 오래된 습관 때문에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오래가는 식단은 늘 덜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실수 방지 포인트 몇 가지는 제가 직접 수천 명의 환자들과 상담하며 발견한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급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갑자기 간을 모두 없애고 국도 끊고 흰쌀을 버리면 처음엔 뿌듯하지만 곧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단 한 가지 국물 남기기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소금 대신 다른 자극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짠 맛을 줄였다고 하면서 고춧가루나 식초, 설탕을 더 넣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심장은 속지 않습니다. 싱거운 맛에 익숙해지는 데는 잊으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 오히려 자극적인 음식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는 헷갈리는 건강식품입니다. 저염 간장, 건강김치, 기능성 장아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양 조절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라벨을 보기 전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먹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식품이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건강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혼자 하려는 것입니다. 식단 조절은 생각보다 외롭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기를 권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식단 동료가 되어줄 때 그 길은 덜 힘들고 더 따뜻해집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식사, 실천, 식단의 변화는 결국 단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내가 나를 챙기고 내 심장을 지키는 선택.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신 국물, 몸에 좋다고 믿었던 짭조름한 반찬들, 습관처럼 찾던 외식의 조미료들. 이 모든 것이 모여 오늘의 건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알게 되셨습니다. 심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호도 조용하고 경고도 늦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식탁 위에서 조용히 행동을 바꾼다면 심장은 분명히 반응해 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가벼움, 걷는 동안 숨이 덜 찬 느낌, 밤에 눕자마자 깊게 잠드는 평온함. 이 모든 변화가 바로 건강한 심장이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이 단지 듣고 지나가는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조금 더 담백한 국이 오르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심심한 반찬이 놓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건강한 심장이 보내는 감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방송이 단지 듣고 지나가는 정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조금 더 담백한 국이 오르길 바랍니다. 조금 더 심심한 반찬이 놓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더 가볍고 편안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미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의 식습관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또 한 사람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백세경강지혜 채널은 늘 여러분들의 안녕과 건강을 위해 하루를 고민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